재활약과의 서한길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왔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예전 파킨슨 행사 등등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핏 포스터에 보니까 오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칸쿤님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카페 회원은 아니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못 봤지만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또 제가 또 더 이렇게 첨언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재활의학과에서 또 뵀던 낯익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또 더 좀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면 재활의학과 외래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다 경험하고 계신 증상들이라서 제가 부연을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파킨슨병의 주증상들 잘 알려져 있죠. 떨림이라던가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뻣뻣해지고 관절이 굽혀지고 종종 걸음을 하게 됩니다. 느린 움직임, 균형장애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주요한 이런 운동 증상들 중에 많은 부분은 전범석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신경과 교수님들께서 약물 치료를 하시거나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서 해결이 잘 됩니다.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잘 지내시는 분들도 종종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증상들도 많고요. 보행 동결, 낙상, 삼킴 장애, 통증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 혹은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이 겪으시는데 일반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물론 100%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운동과 재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요거는 꼭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스포츠 댄스 아니면은 이제 태극권 같은 무술 이런 것들도 파킨슨병 환자들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운동들도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많이 잃으신다거나 아니면 병이 좀 진행을 해서 종종 걸음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단계가 되셨을 때 혼자서 운동을 하기는 좀 위험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좀 전문적인 이런 재활의학과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도움 하에서 기능적인 재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능을 잘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제 근본적인 재활과 운동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 이상의 좀 더 근본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에 대해서 글쎄 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얼핏 보고 방송에서도 한번 출연을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플럭추에이션 일중 증상의 변동도 굉장히 많았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108배를 매일 하면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우울증도 극복하고 나중에 마라톤도 하시게 됐다는 그런 기사였는데 보면은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 다음 20분간 108배 요것을 매일 오전에 했다는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08배가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좋은 운동인가 하면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허리가 좀 구부정해지시기 때문에 108배가 썩 권장되는 운동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같이 꾸준히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 안 쓰면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능 점점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체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집에만 계시고 쓰지 않고 하면 좀 더 빨리 이런 노화와 부동에 의한 나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5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이기는 한데,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을 했습니다. 한 1년에 한 달 정도를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강도 높게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년에 한 달 정도씩만 입원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약물 복용량이 일반적인 관리만 받은 환자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이런 이제 재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한 1년 정도만 지나면서도 단독요법, 그러니까 약을 한 종류만 먹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약을 한 종류만 복용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증상 악화 자체를 좀 지연시키고 약물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제한되고 있는 운동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예전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네이처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억제한다, 인지기능, 우울증 예방,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 그냥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꼭 파킨슨병이 아니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면, 파킨슨병에서는 여기 더해서 운동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 약물 효과를 향상시키고, 잘 알다시피 이제 도파민 결핍에 의한 문제들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입증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언제 해야 하는가? 이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없다. 언제든 운동은 필요합니다. 아주 증상이 경미한 환자분들도 운동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분들도 운동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할 것이냐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빨리 시작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물의 증가를 좀 줄이고 기능을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더 좋다. 이것은 많이들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경험적으로는 한번 나빠진 기능을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분 제가 보고 있지만 더 좋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면서 적어도 좀 나빠지지 않고 관리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빠지기 전에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언제 좀 상담을 해야 하느냐, 이제 유럽에선 가이드라인, 유럽은 워낙 선진국들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병이 진단되면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이제 본인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운동에 의문이 있을 때 이제 상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걸음걸이의 문제, 낙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일상생활 기능의 문제라던가 통증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운동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하는 게 적절할지 이제 상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유로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좀 재활치료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는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 파킨슨병 환자들은 사실 스트레칭, 지구력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운동들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기 환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운동에 더해서 좀 보행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라던가 작업 치료, 언어 치료 같은 좀 구체적인 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후기 파킨슨병 환자분들, 이제 걷기도 어렵고 휠체어를 주로 이용하시는 이런 단계에서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휠체어를 처방하고 뭐 관절 구축이나 욕탕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 적절한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 단계는 주된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체 능력을 증진시키고 통증을 예방하고 또 병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초기 재활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내적 활동들 다 가능하고요. 뭐 골프, 수영, 뭐 테니스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뭐 교육 같은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균형 운동,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몸을 부드럽게 유지를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가슴이나 허리나 뭐 다리나 이런 부분들의 근육을 유연성 운동을 하셔야 되죠. 대개는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너무 편하게 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세기로. 이제 보통은 한 10초에서 한 30초 정도는 당겨 주셔야지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걸 3에서 5회 반복한다. 그다음에 최소 주 2회 이상,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칭 필요한 곳은 이 자세를 보면 어디가 스트레칭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굽어진 데를 늘려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릎 관절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굽어지는 허리를 펴기 위한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 요통 많이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렇게 허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관절, 고관절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나 교육은 뭐 필요하시면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원하는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하시되, 반동을 주는 건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간 이제 그 산소를 소모하는 운동이니까 호흡이 좀 가빠지고 심박수가 좀 빨라지는 이런 형태, 땀이 좀 나는 이런 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런 운동기구 타기가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대개는 걷기, 실내용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고요. 이제 이건 약간 힘들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면은 뭐 유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숨이 가쁜 느낌이 들게 얼마나 이건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키우려면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60분을 하는데, 이거를 뭐 5분씩 10번 한다고 해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 적어도 10분 이상은 유산소를 해야지 심폐기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에서 60분을 하면서 한 번 할 때 최소 10분 이상은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총 150에서 3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매일 60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한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들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사들 좀 보신지 모르겠지만 근감소증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건강하신 노인들도 근육량이 줄어들면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 역시 근육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가벼운 아령, 기구 이런 것들 혹은 계단 오르기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큰 근육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대개는 각 동작별로 8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근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할까요? 예를 들면 아령으로 뭐 팔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한 8에서 10회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8에서 10회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8에서 10회 정도 하고 3번 반복하면 해당 근육의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력 강화 운동은 매일 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를 근력 운동을 했으면 하루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 2회 이상, 최대로 해도 한 주 3회 정도까지만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운동이라는 건 결국은 평소에 운동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전범석 교수님 많이 진료 받으시는데 전범석 교수님 맨날 하루에 3시간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루에 1시간도 운동을 안 하시던 어르신이 이제 파킨슨병 진단받아서 왔더니 3시간 하라. 3시간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서서히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운동 얼마나 하시는지 물어보고 만약 예전에는 하루에 한 30분, 1시간 했습니다.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2시간, 3시간으로 이제 관절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서 어떤 운동들은 좀 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르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 따라서는 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의료진과 적절한 상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되는 레저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권장됩니다. 뭐 테니스, 혼자서 하는 테니스는 아니고요. 복식 테니스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혼자 하는 건 조금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탁구 같은 거 뭐 좋다고 얘기하고요. 골프 좋습니다.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시지 않은 분이라면 이전에 하시는 골프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스포츠 댄스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문헌 보고게 되어 있고요. 뭐 요가 같은 스트레칭 운동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가 동작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때로는 건강한 분이 하기에도 좀 과도한 동작들을 요가 강사들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따라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그냥 좀 어르신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동작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기 단계가 되시면 이제 이런 레저 활동이나 개인이 하는 운동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초기 재활 치료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지고 가겠지만 자주 넘어지신다거나 보행이 동결이 생겨서 발이 잘 안 떨어지신다거나 균형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활동을 적절히 재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나 뭐 삼키는 문제가 있다면 삼키는 것에 대한 치료, 발성, 발음에 문제가 있다면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능이 아주 나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지도하에서의 보행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든 뭐 스트레칭 동작들을 치료사의 보조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보행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일부 보고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저희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병원의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몇 분 정도는 저희 연구에 참여해서 보행 로봇 치료를 좀 받았고 보행 기능 개선이 일부는 있었는데요. 뭐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업 치료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동작이라든가 손 기능 동작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죠. 그룹 치료도 해외에서는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 이렇게 환우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있나 이렇게 환자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릴 만한 치료가 있을까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없어서 그래서 사실 작년에 소규모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워낙 소규모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뭐 한 7분 정도가 한 팀으로 해서 화요일 팀, 그 다음에 수요일 팀에서 2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룹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그리고 사실 저희 병원에 웃음치료 참여하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꽤 계신데요. 저도 웃음치료 한번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께 꽤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이 꽤 있어서 뭐 가볍게 그 웃음치료 참여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행이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보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팡이, 뭐 초기 단계는 지팡이, 좀 더 어려워지시면 이제 워커 같은 것들, 보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을 드리게 되고, 이것은 초기에 조금 적응 훈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리치료실에 몇 번 오셔서 같이 훈련하면서 좀 적절하게 적응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심하게 진행된 파킨슨 병은 뭐 건강의 유지라든가 기능의 유지에 더해서 사실 어떤 합병증 예방이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환자를 간호 관리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이 좀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걷기가 어려운 단계가 되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차단을 하는 게 이런 좀 만성기에서는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관절의 부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 팔, 다리가 뻣뻣한데 안 쓰고 있으면 이제 더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욕창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리하기 위한 교육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더욱 이런 자세들이 심화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병원으로 나와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재활 동작들은 보호자분이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 시행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증으로 진행되신 경우에는 휠체어를 적절하게 맞춰드리거나 자세 유지를 위한 이제 보조 장치 같은 맞춤형 시트 이런 것들을 적용해 드리기도 합니다.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행 동결입니다. 이건 초기에도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애쉬 영상을 보시면은 발이 잘 안 떨어져서 걷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을 이렇게 뗄 수가 있으신데 또 금방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다시 치료사가 발을 내밀어서 이 발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다시 또 겨우 발을 좀 떼시다가 동결이 또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잃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보행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행 동결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낙상이 많이 생겨서 다쳐서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령들을 좀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행이란 건 굉장히 습관적인 동작인데, 이제 이런 습관성인 동작이 망가졌을 때는 좀 집중을 통해서 인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각적, 청각적 신호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걷는 게 잘 안 되니까 걸을 때 뭐 다른 대화를 한다거나 정신을 딴 데 두게 되면은 보행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크게 걷는 생각을 하고 무릎을 높게 높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 혹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려는 이런 집중력들이 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 때 많이 넘어지시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돌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려서 도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자기가 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동결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빨리 가야지 하면 몸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넘어지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보통 잠깐 한숨을 고르고 좀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좀 해보거나 무릎을 좀 크게 이렇게 떼본다거나 이제 뒤로 오히려 한 발쯤 뗐다가 다시 앞으로 가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준비 동작들을 조금 하고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도움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똑딱 똑딱 하는 소리에 맞춰서 걸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발이 잘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걸을 때 그렇게 해서 보조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에 맞춰서 걷기 연습하는 뭐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청각적인 자극을 좀 주어서 좀 잘 걷게 되면 흔히 이런 자극도 안 돼도 쭉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각자극이라는 건 이렇게 바닥에 선 같은 것들을 보고 걷는 건데 이런 걸 밟으면서 걸으면 발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고 뭐 집에 테이프를 좀 붙여놓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레이저가 나오는 이런 지팡이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가격이 좀 불필요하게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가 나오는 지팡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환자분 한 분은 이제 보호자분이 발견을 하셨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건데 그냥 길은 보행동결 때문에 잘 못 걷는데 집에 들어가는 이런 계단은 굉장히 잘 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보행동결에 시각자극이 중요하다 해서 지팡이를 사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스타벅스 빨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행동결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잘 걷게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지팡이 끝에 요만큼만 달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도 잘 걸으시더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70만 원짜리 지팡이를 꼭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생활 요령을 이용해도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내용과 보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예상했던 시간이 되어서 설명을 여기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고 혹시 좀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지 여쭤볼 겁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가천동을 못하는데 무릎이 아프다는데 누굴 불편하게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파킨슨 환자분들 걷기 하루에 30분 1시간 권장드리지만 무릎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자전거 기구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무릎이 결국은 아파지는 이유는 걸을 때 체중이 무릎에 가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닿아서 아프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기구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프게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쿠아이긴 합니다. 아쿠아는 그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 아쿠아 운동 많이 하시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뭐 균형이 너무 없어서 물에 빠지거나 할 위험만 없다면 아쿠아에서 걷기 운동하시는 것도 관절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근데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지만 퇴행성 관절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연골 주사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정 안 되면 파킨슨병 환자분들 인공관절 수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공관절 기술도 워낙 좋아져서 한번 수술하면 15년, 20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아프시고 약이나 연골 주사로도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인공관절 수술 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뭐 약에 대해서는 정부에 오신 정범석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꼭 약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이제 파킨슨병 증상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파킨슨병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약의 부족 때문에 그런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재활운동이라는 것은 원인이 뭐든 이게 파킨슨병 때문이든 약 때문이든 근력이 약하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근력 강화 운동을 하체에 적절히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구를 이용하거나 기구가 없으면은 맨손으로 가볍게 도구를 만졌다가 일어나는 운동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하체 운동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재활의학과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 구강 발성 운동을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도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진료하면서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이제 떨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좀 더 진행되면 삼키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삼킴 장애에 준한 구강 운동들을 등록을 하는데 혀 운동, 발성 운동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큰 소리를 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호흡을 동반한 발성 운동인데 그 정원석 교수님은 항상 노래 부르기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혀 운동은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요령을 좀 배우셔야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혀를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통은 혀 내밀거나 볼을 밀거나 이런 동작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동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어서 준비하는데 필요하면 하이차트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내드리면 처방이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그 구강 운동 동영상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증상이 이미 좀 진행이 되신 거라면 뭐 재활의과에 한번 방문하시면은 제가 구강운동 요법에 대한 영상과 교육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한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침도 중에 쥐가 나는데요. 네. 시침도 중에 쥐가 나요. 네네. 그 쥐가 나는 것도 각기 현상에 의한 원인인가 또 생각되고 네. 또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네, 기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문석 교수님과 약을 좀 상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신경과 교수님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뭐 김원희 교수님이라도 병원 상의가 필요하고요. 되게 이제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 그 파킨슨 약 계통을 잘 조절해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뭐 재활의학적인 측면이라면 수면하기 전에 뭉치는 근육을 적절하게 마사지나 스트레칭 혹은 온찜질 같은 거를 좀 하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약이고요. 약을 먼저 잘 조절하는 게 먼저고 그래도 계속 자주 쥐가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요법,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적절히 수면 전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간단하게 한 가지 공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보조 보행치료 연구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행 재활 로봇을 적용을 해서 보행 기능이 개선되는지 보는 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발성 파킨슨병, 다른 파킨슨 증후군은 아니고 이제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신 분 중에 보행 기능이 좀 떨어지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뭐 재활의학과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